안녕하세요. 지난주 한 주는 비가 좀 내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좋아져서 참 맑았던 것 같습니다. 4월 11일, 2021년 4월 11일 주간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과 다음 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주관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위치를 확인을 하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밤 지금 딱 12시거든요. 12시에 녹음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시장하고 그 사우디 시장은 내일 개장을 하지만 그거는 월요일 아침에도 충분히 정보로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요. 그래서 토요일 날 녹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화질이 조금 더 좋아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승한 폭만 보시면은 미국의 비트코인 상승폭보다 우리나라 상승폭이 높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는 여기 있는 나스닥이나 이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얘가 오르면 우리나라 삼성이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고요. 이게 나스닥 선물의 특징이 장을 시작을 하면 7시부터 월요일 7시부터 시장을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만 쉬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이트를 하는데 물론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오르고 내림이 등락폭이 없이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내년도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게 4월이잖아요. 5, 6, 7, 8, 9, 10 그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얘가 1억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제대로 손절이 안 되고 상승장에서 제대로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 난 거는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고요. 저도 똑같아요. 이익이 난 것도 어, 이익이 난 거는 약간 부풀려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지키는 계좌 수익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비트코인은 되도록 특히 가상화폐는 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채굴 하기도 권하지 않는데요. 채굴할 수 있는 장비의 가격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휴대폰 채굴하고 있는 가상화폐들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그거랑 연결됩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그 자기들의 차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면 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거랑 연동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향후 세금이 나와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그거랑 이제 법제화하는 거 나온 다음에 이동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이슈는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다우존스는 33,000, 그 다음에 S&P 지수 4,128, S&P와 연결된 게 UBXY 그렇게 되고 빅스 지수거든요. S&P 빅스고요. 그래서 여기는 UBXY라고 되어 있죠. 이게 프로 쉐어스인데 이게 10불에서 제가 추천을 했다가 지금은 추천 안 하고 있습니다. 물린 게 분명히 있으실 건데 다음에 위기 때 같이 이게 뭐 합병이 될 거예요. 5불 이하기 때문에 합병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20불 되거든요. 20불 되는 시점에 가격을 확인하고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다 빼고 손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위기가 터졌을 때 한 배, 두 배가 되는 그러니까 빅스가 30% 오르면 얘는 두 배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장을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개인들이 하기에는 UVXY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완전 네이키드로 좋은 자산이기보다는 이거는 선제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7% 정도 지난주에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지수로 다시 갔을 때 나스닥, S&P, 다우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원달러 환율 지수가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 지수를 갑자기 급락한 걸 확인했을 때 이 비트코인 지수가 그 갭을 줄였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 격차를 채우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이 비트코인 갭에 대해서 투자를 성격을 안 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나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와 연동돼서 같이 떨어진 거다.
사우스 코리아 캡이랑 연결되는 건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랑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연결되는 좋은 그 거시 경제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지표를 뒤늦게라도 찾았으니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표 자체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이제 삭스라고 불리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거 그냥 요 그림 상태로 볼게요. 지금 약간 조정받기 딱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야 확실하게 올라가야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고요. 지금 미국 있는에서도 쏘쏘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의 정책이 나오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만에 있는 그쪽에서 저가 가격 공세인데 기술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시장을 휩쓸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굴하는데도 많은 컴퓨터와 그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이 가격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고선을 상승하는 이렇게 그래도 우상향하고는 있지만 한번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단기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여기서 정지를 했다가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기존에 있는 컴퓨터 반도체는 충분히 풀로 공급이 되고 있고 모질란다기보다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 채굴로 많이 투입되는 컴퓨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버블이 딱 내려가는 순간 반도체도 떨어지는 사이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쏘쏘입니다. 냉정하게. 반도체가 10% 20% 머물러 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반도체 시장에서 20, 30%를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가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4, 5, 6에 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아마 그 가격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6만 원 이하 가격은 다시 보지 않을 것 같고요. 5만 원 이하 가격으로 지금 할게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한 6만 원, 7만 원 이하 가격은 아마 앞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거의.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격변이 일어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을 두고 있는 분들은 그냥 다른 계좌를 털어가지고 거기서 뭐 삼성을 팔고 사고 하시는 게 낫고 그 계좌 자체는 이제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할 종목들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H&M 같은 종목들 그걸 매수해 놓으셨다가 장 중장기로 가다가 떨어질 것 같을 때 팔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서 배당을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행행이 있는 상태라서 고점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지수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카인즈를 한번 검색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막 뒤졌는데 딱 눈에 띈 게 있어요. 옵티머스. 이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감원에서 수요일 날 나왔는데 옵티머스 원금 반환 결정하면 여기서 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거를 주 은행사인 NH증권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3천원까지 돌려줄까라고 있죠. 환불 결정이 났어요. 보험 판결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금감원 결정전에서 하니까 하겠죠. 3천억 원이니까 뭐 1조도 안 되니까 가능은 한데 이게 순서질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자체는 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있죠. 법인가 이만큼 금액이 있는 거. 그래서 일반 투자금을 전액 배상하는 내용들이 NH증권의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법 쪽에서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이 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무는 무조건 조심하시라고 적용하셔야 되고요. 법이 미비됨으로써 분식 해결하는 거, 해결을 회피하고 상장했을 때 피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급등주나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키위에서 H&M을 검색하니까 이만큼 유명이 되는데 블랙키위는 검색어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가는 종목들이 과연 갈 수 있는지 시장에서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본 겁니다. 이렇게 많이 종목이 알려지면 결국에는 못 가요. 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BTS를 클릭해도 BTS보다 H&M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장은 제가 콘서트에서는 BTS일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빅히트를 추천해 드리는 거고 아직 콘서트가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빅히트에 대해서 뭐 유상증자 이슈도 있는데 그것도 종목에서 한 번 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검색할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KFX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300인데 H는 그만큼 히트를 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 전망 지표는 0.5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채권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단기채 가격은. 그 다음에 한국 성장 전망률은 0.5% 상향이 됐죠. 이 6%, 5.5에서 0.5 상승한 거랑 3.6에서 0.5 상승한 거를 비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렇게 알고리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생인 학생이 100% 수익률을 나옵니다. 알고리즘 투자는 그냥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사고 팔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섹터로서 그리고 외국에 있는 투자회사들은 이런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제 전망 지표인데 이것도 그 간단하게만 보고 갈까요? 그림으로 볼게요. 이게 상승됐다는 거고 GDP, 명목 GDP, 경상수지 흑자, 소비자 물가지수 다 오른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 그 제품을 마지막 제품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다 높아지는 겁니다. 휴대폰 가격도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수출 투자 증가가 되고 이 투자 증가, 수출이 증가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는 활성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4.3%의 경제 성장률이 명목 GDP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설비 투자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이번에 조선업종에서의 호황이랑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업종은 빅사이클을 가기 전 단계에 해당되는 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 확진자고 백신 실패가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둘 다 불가능하죠. 코로나는 확진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 더딘 회복인데 이 민간 소비는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3개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이걸 붙이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안 나오면 답이 없어요.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기. 지금 이제 자영업자가 진주 쪽에서는 자영업자가 많으셔가지고 그 확진자 많아가지고 거의 힘드셨거든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 같은 게 최초에 나왔던 거죠. 그건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돼야만 전반적인 경기 상승이 일어납니다. 백신이 70%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3, 4분기라고 보거든요. 그 분기쯤에 다시 한 번 더 추경을 해서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만의 해전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산업들을 진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자영업도 똑같고 중소기업들도 그때 자기가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살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거랑도 연결되는데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금리를 높일 때 이 한계 기업들이 다 부도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이거는 기업 하시는 분들도 언제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또 더블 딥은 아니지만 약간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늘 수밖에 없고요. 3, 4분기 지나고 나면 늡니다. 이건 무조건 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업률은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의 현상입니다. 30원을 전망하는데 지금 벌써 20원이죠. 이거는 왜냐면 발표를 한 시점이 언제냐면 이게 3월 3일, 31일자예요. 딱 1, 2주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누가 발표했냐면 IMF가 발표를 했어요. IMF 발표는 그냥 큰 손들이 얘가 성장률이 더 좋네? 그러면은 그냥 거액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 지역에 펀드에다 돈을 투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자료는 여기까지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넘어가서 이 시황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11일자 주간시황 자료인데요. 이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4월 6일자 발표를 했고요. IMF 세계 경제 전망인데 우리나라 게 3.0에서 3.6. 어, 이게 제법 큰 포인트예요. 3.1에서 3.6인가 봅니다. 제법 큰 포인트인데 이게 거의 뭐 20% 이상, 20% 이상 상승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바이든 거는 지난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고요. 반도체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던 걸로 그냥 시작했고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삭스 지수 자체가 지금 행이 위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고려해 주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격이 좋으신 분들만 가져가시고 8만 원, 1,000원대 제가 추천했었는데 그때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과 코로나 제약사인데요.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미국은 좋고요. 유럽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2008년도 경제위기 상황 들었을 때 유럽의 아이슬란드 망했고 아일랜드 망했잖아요. 지금 다 복골했고 아일랜드도 이번에 위기 상황 때 잘 버텼습니다. 이거는 자기 우리나라가 IMF 버텨가지고 2008년도 버틴 거랑 비슷한 거랑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제약사일 때 유럽의 각국들 중에 일부는 거의 뭐 록다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하고 이거는 5번, 6번이 더 중요해요. 실제로 5번, 6번 쪽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은 내년도에 그냥 2, 30%는 기본 깔고 가고 얘가 흑자 전환까지 일어나면 50에서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해운부터 출발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출발은 엔터입니다. 엔터가 빅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라고 하는 JYP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YG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사건 사고가 많아요. 사건 사고 많은 거 전 싫어합니다. 일단 특히 뭐 마약을 했거나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영화는 CGV도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화비가 다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만 늘어가면 비싼데도 그걸 지불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호황을 누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봤어요. 영화비가 올랐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거든요.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영화비가 올랐으면 그만큼 주가도 2배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호텔은 지금 매수는 가득 차 있지만 카지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동계올림픽을 좋게 보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시즌쯤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겠죠. 그게 서로 백신 여권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백신 여권을 만드는 업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모든 가시를 걔네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급등은 돼요. 근데 순이익의 정도가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백신 여권도 한두 번 얘기지 뭐 2, 3년 지나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속성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조선, 항공 이 순으로 갈 것 같아요. 항공도 KFX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외에 이제 수출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전투기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실제 비행까지 성공을 해야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딜인데요. 포스트 코로나로 오버했는데 이거 되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건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그거와 별개로 뉴딜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린 뉴딜은 선진국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발도상국들이 이번에 코로나 타격을 입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뉴딜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댐도 건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도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가 뉴딜이랑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6가지가 메인인데 개별 종목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개별 업종이나 그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IMF 세계 경제 전망인데요. 이걸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인데 3.1에서 3.6으로 갑니다. 지금 원래 이 자료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에 하락폭을 보세요. 하락폭들이 이만큼 했는데 그 하락을 원래는 작년 연말에는 이거 다 채운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이 성장률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다고 보시면 돼요. 성장률이 올리긴 올렸는데 조정폭을 올리긴 올렸는데 이탈리아 좀 많이 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소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우리는 거의 복구를 하고 2.1%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1%의 하락은 이게 복구가 되는 거다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 이렇게 떨어졌던 나라들이 복구가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독일이 그나마 나은데 독일은 원상 복구는 안 되죠. 미국이 원상 복구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비교하면 중국은 작년에도 흑자였고 올해도 흑자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의사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은 얘는 그냥 감기로 대우를 한 겁니다. 감기로 대우를 했고 증상이 안 나타나면 큰 중병으로 안 치고 해버려서 이렇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전 동원은 원동력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래요. 관리를 잘해서 백신도 빨리 접종했고 근데 여기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이후의 성장률이 제대로 나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추가 분석 자료는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초대형 인프라 투자 지난번에 보시고 요약을 하면 이 색으로 한 거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해서 6,500억 중에 1,800억, 제조업이나 반도체 이거 두 개 합한 게 5천억 불이니까 대충 한 이거 쌤쌤 치면 한 5천억 불 정도만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업종과 전기 수소차 업종이 있는데 저는 반도체 업종보다 전기 수소차 업종이 조금 더 이득을 볼 거다. 특히 현대차가 더 이 보급소, 충전소 보급으로 인해서 차량을 더 많이 팔 수 있다. 아이오닉이.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전기차가 제대로 된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기아차가 제가 알기로는 닛산이 미국에서 파는 수량만큼 팔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제가 빨간색은 안 해놨는데 재원이 제일 문제예요. 재원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법인세 인상입니다. 공부를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세입니다. 국세. 지방세가 따로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방세가 9.9%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어떤가요? 25%라고 하면 2.5% 정도만 지방세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27.5%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는 21%였던 게 28%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올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재부 이게 똑똑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어, 주식세를 걷고 비트코인세를 걷어가지고 원래 미국은 걷긴 걷습니다. 근데 그걸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충당을 하니까 이게 타격 정부에 대한 신망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투자하기 편했던 거니까. 네. 그리고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자회사 수익과세, 그러니까 애플 같은 기업들의 완전 타격이라서 조금 안 좋고요. 그다음 부유세는 부자한 자산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 고 이거는 사실상 지금 공시지가 가격이 올린 거랑 똑같은 정책입니다. 이게 연간 수익 4만 달러 이상에 대한 채무세율을 조금 더 올립니다. 근데 4만 달러 이상의 사는 은근히 많으니까 높아지고요. 무형자산에 대한 탈세 수단을 폐지해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서 이거를 세율로 바꾸어서 확보하겠다. 그럼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무형자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 비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은근히 로열티를 많이 지불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석연료는 이거는 이 산업의 세금 감면 조치가 거의 망가뜨리는 건 똑같아요.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 이거를 그린뉴딜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를 쓰는 디젤 자동차, 디젤 SUV 같은 거는 도태되는 거고, 전기차로의 전환, 빚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차의 가격이 1,000만 원, 2천만 원 더 비싸죠. 네. 그런 시장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전기차를 사려면 어, 한 번 충전했을 때 1000km가 돼야 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차기가 불편합니다. 아니면은 충전사가 제대로 됐을 때 그때 전환이 제대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지금은 앞에 있는 이 규모에 따라서 시장은 좋게 반응을 해줬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반응했다고 저는 지난주까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올려드렸고 그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착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었던 이 성과 발표, 이 이게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지가 이렇게 나라들이 성장한다고 하면 투자 자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딱 이제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반도체 지수는 지수 상승 중에 있고요. 택들어도 반도체 지수, 특히 자동차 반도체가 줄지 않을 거고, 자동차 액세서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는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성도 높고 현금으로는 좋습니다. 다만 삭스가 지금 위에 꼭대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반도체 부품주와 반도체 주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비율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로나 지수인데 지난주까지는 이것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일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로인 것 같았고요. 이제 이 기준이 이제 10일자 기준이에요. 10일자 기준으로 해서 60만 명이 이렇게 확진자 됐으니까 진짜 급등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600명에 되니까 확진이 급등했는데 실제로 이제 400명대에서 600명대로 갔죠.
오늘 다시 400명대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다시 600명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안 돼요. 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라별로 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제 메인 테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확실해 보여요. 얘가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고 적자인 기업이 흑자가 되고 흑자가 되는 게 보장이 된다는 산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 사람이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고요. 호텔신라도 빠졌다가 그 금요일날 기준으로 플러스가 났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신을 맞은 미국 보세요. 줄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막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거지만 그래도 줄었어요. 날 두 개 기준으로 하면. 영국 보세요. 줄었어요. 이건 패턴이 확실하게 줄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탈리아도 줄었는데 실제로는 얘는 요렇게까지 떨어졌다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소스고요. 스페인도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제대로 판정이 안 됐고 여기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외에 접종이 제대로 안 되는 유럽이나 브라질 같은 인도 나라들은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3차, 4차, 5차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빅사이클을 잘 넘어야만 코로나주가 그러니까 여행이나 항공이나 그 관련 업종들이 순이익이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얘가 천천히 가면 갈수록 좀 더 기회를 H&M이 먼저 상승한 분을 얘가 나중에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 H&M 정리한 투자금을 이쪽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긋지긋해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시 경제까지도 한 번씩 주별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코로나 1인 확진자 증대주 600명대 이건 진짜 눈물 나는 거고요. 이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주가 전반이 다 떨어졌어요. 백신 예방접종 지연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산국이기도 하고 이거는 화이자로서 충분히 마무리 되고 이번에는 1회 접종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바이오 수혜를 X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 게임 체인저 타미플루 같은 걸 개발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만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걸 쓰게 될 거니까. 걔가 개발되는 게 더 중요한데 백신보다 훨씬 중요해요. 걔가 개발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얘들을 맞는 것도 한 70%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유럽 의약청에서 셀트리온 크로즈에서 중증 환자들한테 적용을 한다는 게 근본인데 되도록이면 바이오는 매수 보류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매도를 하시고요. 한 번 들어가시더라도 진짜 확실한 재료가 아니 확실한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치료제가 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적으로 하시면 되냐면요. 임상 발표하기 전날 여러분이 투자한 게 수익률 30% 났다. 그럼 3분의 2를 팔고 나가세요. 3분의 1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팡팡 뛰면 100% 2%야 하니까. 얘는 그렇게 대우해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바이오의 특성이에요.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왜냐면 심심하면 얘는 100% 200%를 짧은 시간에 다 도달해요. 단점이 그 100% 200%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꼭지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반땅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재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적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 업종은 계속 강조하는데 H&M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오일이나 물건, 그 다음에 유지량도 연결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 철강 그런 것들을 다 운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코로나 다 안 걸린 나라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운임은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득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삼박발주가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말씀드린 바시피 H&M은 벌써 좋습니다. 배가 8척이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업 망하지 말라고 H&M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강제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 그린유들과 밀접한 선박들을 계속 찍어낼 수 있을 겁니다. 수에즈 운하의 수혜이기도 하고요. 유럽과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유효는 하는 거고 이것도 내년도 하반기 그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엔터 업종에서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콘서트로 갈 것 같고요. JYP 빅히트가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아마 수금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이 아마 3, 4분기 때 최대한 많은 접종을 일으킬 것 같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메타버스에서 이 콘서트에서들이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한 거를 메타버스로 연계를 해서 그 영상을 녹화를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랑 연결했을 때 위집이 조금 더 많고요. 덱스터는 TV에 나와서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덱스터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 파괴자예요. 시장에서는 언제나 가격 파괴자가 가장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화업종은 백신과 이후에 이제 극장 방문 수요가 증대될 거라고 보고 이런 걸 대비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영화 배급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4개 중에서 CGV가 제일 늦게 갈 것 같고요. 쇼박스가 나가고 덱스터 위즈윅. 이 덱스터 위즈윅은 여기는 메타버스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가고 딸려서 같이 나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행업종은 백신 여건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2022년에 동계올림픽과 연결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항에서의 그 방역 시스템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하나투어 매수 유효하고요. 지금 완전 저점 찍어주고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뚫고 내려고 하고 있는데도 매수 유효합니다. 내려가면 기분 좋게 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텔 업종은 외국에서 국내 관광, 카지노가 들어와야 제대로 된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분이 나오고요.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가 좀 좋아 보이고요. RNT는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힘을 더 비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얘네들이 가면 호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같이 갈 겁니다. 항공업종은 이번에 제로가 하나 소멸 됐죠. KF21이 이번에 그 추고식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항공 말고 항공 우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그 모빌리티랑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현대차도 여기 모빌리티에도 같이 연결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해당되고요. 근데 기본적인 대한항공이 메인 테마로 가는 거고요. 이 대한항공의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결국에는 여객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3, 4분기 이후에 여객이 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27,000원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는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기분 좋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 전반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OC 투자입니다. 이거는 아마 대선 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타도 다시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 이거는 지금 부산시장 하시는 분이 똑같이 가덕도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도랑 잘 협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저는 경남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좋다라고 하고, 이 수요가 있어야만 모빌리티 세상이 됐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항공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동아지지를 이걸 추천했는데 이거는 글로벌 그 그린뉴딜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뉴딜. 국내는 그린뉴딜이라서 두산중공업 중소기업이 좋고요. 해외 그린뉴딜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린뉴딜이. 그래서 전통적 뉴딜로서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그런 기업들에서 중장비가 수출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와 더불어서 현대건설이 중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의미에서 현대건설이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여기까지 찍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일시적으로 다 풀었고요. 여기를 올렸던 버냉키 의장은 원래 2012년에 그리스 사태를 예측을 했어요. 여기는 미국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태를 해서 폭락이 한번 발생을 한 거고요. 이번에 이거는 글로벌 동조기 때문에 그걸 발생 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발생할 것 같아요. 백신을 맞은 나라 순위로 봤을 때 미국, 영국, 이스라엘 기준으로 빨리 맞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그나들은 그걸 희생하면서 백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유럽은 진짜 어 이런 표현을 해도 그럴까 모르겠는데 꼴통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백신도 안 맞았는데 마스크 잘 안 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스웨덴은 그 세계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이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여기인데 3천 여기 정보를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공격은 할 수 있는데 약간 보수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걸려서 한번 더 튕겨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IMF의 그 결과물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 분석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했을 때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월봉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이제 1년 나눠서 들는데 월에 얼마나 산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본이 크니까. 주봉으로서도 똑같이 돈이 많아지면 주봉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거고 주봉의 흐름이 끊기지는 않았죠. 여기 선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요 노란선을 만나서 내려올 때 시장이 붕괴되는 거고 1월, 2월, 3월 이때 진짜 힘든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나올 때
조정이고 이거 누구랑 닮았습니까? H&M이랑 닮았어요. 네, H&M도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요런 그래프에서 올라서기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거를 그리고 요 밑에 하나 비슷하게 요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그냥 솟구친 게 있으면 지금 솟구친 게 없거든요. 요거를 걸렀다가 다시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솟구친 거가 H임이 솟구쳤어요. 한번 솟구쳤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넘어가서 길게 본 거. 작년 5월부터 해서 우상향했을 때 진짜 많이 상승했고 이번에도 상승 추세를 끊기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배당까지 끝났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 기간에 제일 많이 물리는 게 개인이에요. 이번에도 언론 플레이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라서 그걸로 발표를 했어요. 공시이익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나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언제나 물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니까 동일하게 연결됐고 짧게 이제 한번 보시면 우상향의 그래프 여기는 파란 선을 지키고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같이 딸려가거나 아니면 그간 떨어졌던 SK이노베이션, LG화 그런 종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10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갑자기 20조, 30조가 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490조에서 510조인가 20조까지 올라가지고 주가를 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도 LG화학이 막 뛰면서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체별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왔을 거야, 안 돌아왔을 거야? 돌아온 것도 안 돌아온 것도 아닌데요. 이건 계약이에요. 한 계약이 1억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 계약이 1억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 거죠. 여기는 금융투자에서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만 판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3개월치 했을 때 이번 주만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선물을 다 산 거예요. 우상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현물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현물은 팔아서 페이크도 주고 삼성을 팔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은 사고 현물은 약간 팔았으면 이거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류를 하고 있으면 크게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샀어요. 이제부터 연기금 산다고 했죠. 그러면 거시적으로는 시장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4월 한 달 동안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삭스 그 반도체 지수에서 요동침이 발생을 하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일단은 그거는 획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우상향을 즐기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성장률 위주의 우상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인데 원달러율이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부터 급격하게 내려왔고 다시 조금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다는 걸 반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치솟았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치솟은 거거든요. 글로벌 경제가 위험하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위클리로 이제 본 건데요. 위클리로 보면 내려가는 모양이 위클리입니다. 여기도 내려가는 모양이고 여기도 내려가는 모양이고요. 데이로 갔을 때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지금 꺾이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하나폭 했을 때 제가 갑자기 10원이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30원인 게 20원 밑으로 쭉 떨어진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에서 차익 거래 비슷한 게 나타났어요. 차익이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차익이 팍 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급락 정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원달러율이 17원까지 떨어진 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1원 가 있죠. 그때 다시 원성복귀인데 그 약간의 폭만큼이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먹고 나간 폭만큼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고 이게 이 가격으로 이제 찍은 거죠. 9시 21분이고 영상 녹음을 한 건 그건데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대로 가져갈게요. 말씀을 드리면 6,000불을 이렇게 6만 불을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다 20원을 수수료라고 치고 만들어서 곱하면은 약 7,000불이 안 돼요. 근데 7,800만 원이죠. 6,900만 원밖에 안 되는 7,800만 원이니까 약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서 우리나라 비트코인을 팔면 이 가격이 일치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으면 해지를 하지 말고 그냥 보수적으로 하면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풀 베팅을 하게 되면 레버리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 좋고 그냥 있는 증거금만큼만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에서 수익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는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 옵션은 원래 그 비트코인이나 이름의 선물 옵션인데 이게 원래 진짜 전문가들만 하는 거고 내가 싫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알려주는 사람은 내가 수익 났으니까 너도 날 수 있어 해갖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권유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갭을 줄인 날이죠. 그러니까 원달러율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30원인 게 20원 된 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라서 갭을 줄였는데 다시 원서 묶고 했어요. 이게 걱정이긴 합니다. 다시 원서 묶기예요. 근데 조금은 갭을 줄였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정도까지 오늘은 주간 시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 계속 하시고요. 하더라도 진짜 소액만 하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